듣자.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처음 만나뵈는 것 같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나누고 싶은 주제나 사연이 있으며 이메일을 보내도 된다는 것이 생각나 이렇게 이메일 드립니다. 추가 소득에 대한 고민은 하락장 때문에 든 것은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싶은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월급과 배당금 뿐이고 계속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지만 실제로 실행했던 것은 세무사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3년에서 5년 잡고 개업하는 게 베스트라 생각했고 실제 기초 강의를 듣다 말다 하다 2022년도가 끝나가네요. 중간중간 그만두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 이유는 주식을 모으다 보면 어차피 나중에 큰 규모의 성과를 내고 배당금도 받을 건데 할 필요가 있을까? 플러스 5월쯤 시작해서 23년도 시험 1차에 합격하기까지 부족한 시간 때문에 동기부여 부족이었습니다. 두 생각 모두 돌이켜보면 공대를 나와 처음 접해보는 어려움의 변명 플러스 4,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 마인드로는 10년, 20년을 넘어 평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마인드 세팅을 확립시켰는데 그 외의 분야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 같네요. 그럼 세무사를 선택한 이유와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한 이유, 투자에 대한 도움, 재무회계와 세법은 살아감에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되었지 약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법은 주식과는 상관없지만 부동산세, 법인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번, 근로소득 향상. 아무리 세무사 및 여러 전문 직군이 포화 상태라 해도 일반 직장인에 비해 월급 밴드가 기본적으로 높고 노력한다면 상한선이 위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3번, 수동적인 일이 아닌 능동적인 일. 세무사를 하면 수습 후 개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좋게 봤습니다.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회의감이 오고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옵니다. 4번, 공부시간 확보. 연구소 행정직에 다녀 평일 및 주말 공부시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 1번,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수험 기간. 내년 초 결혼을 하고 몇 년 안에 애를 낳으면 생각한 것보다 길어질 수 있는 수험 기간에 대한 두려움이 위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2번, 주말에 없는 생활. 공부를 시작하면 주말에 8에서 10시간은 공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나오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직장 이직으로는 별 차이 없을 것 같고 노력 대비 효과가 없다면 현 회사에 계속 다니려고 합니다. 판단을 위해 현재 나이는 89년생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한 법, 이 길이 괜찮은지에 대한 판단 등 여러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8, 9년생이면 뭐지? 어느새 선을 내시고 몇 달 후면은 결혼을 하신다는 거야. 중간에 휴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회사 다니면서 경제활동하면서 굉장한 데디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좀 먹으셨는데 좀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동네 형 같으니까 솔직히 우리말 그냥 뭐 다 듣고서 그대로 하실 것도 아니고 술 한잔 하면서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를 약간 얘기하고 싶어서 뭐 마땅히 할 때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리치아웃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지. 이렇게 고민을 함께 나눠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나는 벌써 답을 보냈어. 어떻게 답변 주셨어요? 나는 뭐라고 얘기냐면 일단은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한 다음에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답변 준다고 했는데 일단 뭐라고 했냐면은 뭐 세무사가 됐든 뭐든 간에 Just Keep Buying 체크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3, 40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자본으로 전환해서 나중에는 자본이 알아서 현금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적어도 나는 그렇죠. 그게 나의 목표니까 근데 이제 3, 40대 그 근로소득을 좀 더 높이면 시간을 당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현금흐름을 높이는 뭐든 간에 세무사가 됐든 뭐든 간에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게 어쨌든 이런 고시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아니면 도잖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끝 이런 식으로 되니까 ROI 뭐 학업에 들어가는 시간, 돈, 노력에 대비해서 얻는 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이왕 결심을 하셨다면은 사실 이런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주저하게 되잖아. 무섭고. 근데 이게 무섭고 의심이 들고 이런 마인드는 일단 접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 일단은 앞만 보고 가자. 무한의 긍정의 힘으로 그리고 당장이 액션이 필요하다. 진짜 추진력을 엄청 해가지고 나 이거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뭐 가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진짜 약간 뒤에 절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로 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하지만 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 그냥 아까 4, 5년이나
4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놨다고 했는데 뭐 4, 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땡겨서 3, 4년 정도로 해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과정이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성 이런 거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처음에 준비할 때는 할 수 있어 난 긍정적이야 하면서 막 하지만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 고시라는 거는 진짜 합격이냐 아니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제대로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이 좀 오래된다면 되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고 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어. 만약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진짜 짧고 굵게 끝내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짧고 굵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길게 끌어지면 안 돼서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저 시간까지는 내가 한다라고 해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럼 과감하게 아예 난 아니야 라고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깝더라도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은 그거에 계속 집착하게 되면서 좀 이상하게 돼. 결혼도 하신다니까. 나 같은 경우는 뭐 호모도 그런 거 경험해봤지만 공부할 때 되게 불안불안하거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미래 자체가 일단 불확실하기 때문에 1년 차랑 또 2년 차랑 이게 마인드가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점점 냉소적으로 막 변해 사람들이 진짜로.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결혼 아니면 뭐 인간관계 이런 거에서도 만약에 정말 긍정의 힘으로 와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의 힘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뭔가 더 하기 힘들어지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남들이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핑계고 자기가 이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긍정의 힘을 엄청 몰고 가야 되는데 꼭 자기 혼자만 책임지는 상황이면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인간관계나 이런 게 같이 엮여 들어가서 뭐 부모라든가 애가 태어났다든가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가 있다 이러면 뭐 심지어 그게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같이 묶여 들어가면 자기 인생이 꼭 자기 인생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치. 자기의 엄청 무한의 긍정 에너지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안 된다 그러면 좌절할 필요가 없고 그냥 때려치면 된다. 난 그렇게 보냈어. 왜냐면 뭐 우리도 뭐 그렇게 막 사회 경험이 엄청 많고 막 70 이런 현인 이런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하나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거든.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잘 안 되더라도 남는 게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은 결정하신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 결혼이란 것도 사실 되게 큰 거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현재 계획하신 거에 정말 뜨겁게 불타올라서 다 쏟아내시고 안 되면 또 나중에 그냥 웃어 넘기면서 다시 도전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쉽지 않지. 쉽진 않지. 근데 사실 그냥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이거를 쓰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좀 다시 되돌아보기도 했고 하여튼 난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 헛소리일 수도 있지. 뭐 약간 꼰대처럼 남의 장난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꼰대처럼 물어봤으니까 나 연말 판 깔아서 송년회 미국 주니까. 와서 안 하나 했는데 지금 연말 송년회 하는 기분 확 드네. 내가 말했지. 그때 호마가 판 얘기했잖아. 깔아줬는데 뭐. 여기 우리 형이 나이가 팀장급 큰일 날 뻔했어. 질문 하나 있다가 아주 그냥 뭐 한 시간 반 동안 잔소리만 듣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아니 너뭐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꼰대가 될 기회를 그래서 이제 주셨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본부장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 안 하는 거야. 술자리 같이 안 하는 거야. 맞아. 그렇지. 근데 나는 이거 딱 보고서 느꼈던 게 대학원 이런 게 아니라 다행이다. 오히려? 왜냐면 투자하시는 분이고 컴파운딩 일으키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걸 돌리되 좀 더 앰플파이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그렇지. 가는 거는 좀 더 리스크가 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루트는 비교적 리스크가 적을 수도 있다.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시고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5년 정도 공부를 보고 있다면 신혼에 5년 정도를 이 공부하는데 할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말에 8시간, 10시간을 얘기하셨고 회사 갔다 와서도 공부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합의를 구해야 되지 않나. 결혼하고 나서부터 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내 되실 분이랑 좀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지 그거를 도전을 하던 말든 하는 거여서 그 다음으로 중요할 것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후회를 최소화하냐. 그 regret minimization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공부를 해서 후회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했을 경우에는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의 문제잖아요. 진짜 제대로 해서 파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붙을 거냐 아니면 하는 데까지 해보고 결과를 지켜볼 거냐 그 두 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A안은 어떻게 해서든 붙는다고 B안은 붙던 말던 하는 데까지 해보고 결과를 지켜보자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A로 가도 후회할 수 있고 무조건 붙어보자라고 했다가 정말 공부만 하고 본업에 영향이 가고 결혼해서 부부 생활에도 영향이 가고 그럴 정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했다가 휘상 안 붙어가지고
가지고서는 막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면 또 후회하겠죠. 양쪽 다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라 좀 애매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데 결국에는 세무사가 되면 뭐라고 표현하셨죠? 무료하다 그랬나요? 지금 직장 생활이 세무사가 돼도 무료하지 않을까?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내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무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 또한 시간팔이잖아요. 월급쟁이 결국에는 뭐 내 사업이긴 하지만 내가 시간 팔아야 되는 거고, 이 옵션 말고는 없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는 건 어떨까? 이 정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있어요. 질문 중에 하나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한 방법. 요거 나 맞춰볼까? 나 이거 읽으면서 호모가 무슨 얘기를 할지 난 알았지. 네. 중간에 다 떠벌리고 다 있다. 다 떠벌리는 거예요. 예. 다 떠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내가 내 말에 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사실 말해놓고도 뭐 상황이 달라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파악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원하는 게 있으면 떠벌리죠. 왜냐면 제가 말한 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를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향을 알아야 돼. 본인의 성향을 알아야 돼. 왜냐면은 이렇게 다 떠벌리고도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네, 많아요. 자기가 좀 지칠 때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은 자기의 위크 포인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대안이 없어야 돼. 회사 그만둬야 돼. 그러면 포기하지 않아. 근데 공부로 커리어를 좀 바꿔가지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조금 의심이 있지. 아예 그냥 앞으로 공부에 들어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다른 걸 하시던지. 미국에서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나? 뭐 ATM에다 투자하거나 아니면 음료 자판기에다 투자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맣게부터도 시작하는 길들이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느끼는 건 결국에는 벌이를 늘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 벌이를 늘리는 방법을 지금 세무사가 되는 걸 선택하신 것 같은데, 뭐 좋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 내가 만약에 커리어 변경을 줘서 소득이 늘잖아?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지출이 늘어. 결국에는 지금 내가 투자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건데,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만 생기고 투자하는 돈은 그대로일 수도 있거든.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신혼의 그 귀한 시간을 바꿔먹는 거잖아, 공부하는 거에.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이랑 고시생 같이 갈 수가 없어. 불가능해. 직장에다가,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가는 게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소득이 늘었을 때 내가 좀 지출이 늘 것 같아, 이것저것. 그러면 바꿔먹을 만한 가치가 있나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어. 노력은 지금 로버를 하고 있는 호모가 보이고 있지. 지금 개소리가 계속 나는 거는 매달 5,000불씩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로버 수익은 무조건 주식이기 때문에 이 걔가 옆에서 지질 때마다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겹다 갑자기.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가족이 늘어나면은 점점 더 그 포기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지. 힘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화이팅, 진짜 화이팅입니다. 근데 어떻게 진짜 세무사를 생각을 했을까? 난 그거 궁금하네. 내가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그냥 커리어를 바꾸고 싶은 상황이라면은 30 초반에 커리어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뤄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내가 처음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았을 때 정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 이미 여기 이거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거를 그냥 버티고 뭐 버틴다고 해보다는 그냥 나름 즐겼는데, 그러다 생각해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면은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아. 정신적인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냥 버티는 거겠지. 만약에 그걸 안 바꾸시고 계속 산다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냥 사시는 거지. 근데 나는 이런 도전 멋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공경한다니까, 생각나는 게, 진짜. 예전에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과장님이셨거든? 어느 날 갑자기 파일럿 학교에 간 거야. 그래서 파일럿이 됐어. 가끔 가다 이제 페이스북 사진 이제 친구 추천으로 뜨는 거야. 보면은 탑관 선글라스 딱 끼고 멋있어. 근데 너가 지금 겸손해서 그러지, 너도 마찬가지지. 한국에서 커리어 쌓다가 그거 다 버리고 우리 한 33 세우지 않았어, 우리도? 미국에 내가 밥벌이를 하게 된 이유가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 집에 갔다 와서야. 그때 우리 집? 17평을 살았어요. 근데 큰애를 데리고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내 기억에 아직도 나는 게, 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막 온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재밌었겠지 하고 이제 기쁜 마음에 가가지고 애를 픽업하고 집에 가는데 반지에 들어오는 순간 애가 막 우는 거야. 집에 가기 싫다고. 네. 막 근데 그게 그러니까 걔가 뭐 어떤 의미로 울었는 거는 모르죠. 걔도 너무 어리니까. 근데 이제 막 아빠 마음으로는 씨 이사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야, 그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달에 바로 다른 집 계약했어요. 그래서 이사 간 거야? 그래서 이사 간 거야. 울어가지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되게 사소한 데서 그런 자기의 욕구가 생기잖아. 근데 그쵸. 나는 살면서 욕구가 이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욕구가 왔을 때 솔직히 말해서 막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호모도 그렇고 뭐 사이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다른 커리어 패스를 충분히 타고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또 만족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가 선택해서 온 거는 자기 어떤 욕구가 있었고 거기에서 자기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거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욕구가 생겼을 때 자기가 열심히 하잖아. 그거는 진짜 아무 때나 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타오르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거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스스로 좀 마음을 잡으려고 했던 생각인데 이런 진로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거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실 다른 사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내가 내렸던 결론인데 왜냐면은 내가 좋게 생각하고 존경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같은 상황에 있다가 얘가 무슨 뭐 전문직을 도전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이 잘 되기를 진짜로 바라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좋은 형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전문직이 된다고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응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는 거를 남이 하는 걸 축하해주는 거를 잘 못해. 내가 못하는 걸 제가 하면은 내가 못난 놈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오히려 야 그거 되게 위험해 헛짓거리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그걸 네가 어떻게 해? 너 너무 허황됐다 이런 표현 너무 많이 들었거든. 맞아. 근데 절대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야.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남이 도전하는 거를 반갑게 보지 않아. 근데 그분들은 되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 사람이 본 인생이니까 나를 생각해서 얘기해줬던 얘기들이야 다. 아무튼 이 조언은 들을 필요 없어. 길을 막아버려야 돼.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있어서 결심을 했으면 잡음이야 다 잡음. 다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의 열정이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돼.